2020년에 4월 38번부터 41번까지. 자, 일단 고전소설을 읽을 때 주의하라고 했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지난번에도 저 6월 모평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연계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힘들어 했었던 포인트가 뭐냐 하면 바로 인물의 관계를 정리하는 거죠. 인물 관계. 첫 번째 관문은 인물 관계를 잘 정리할 수 있느냐, 이걸 거야. 근데 인물의 관계를 정리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성이라고 했어. 성씨. 끼리치. 그럼 김씨라고 나오면 남자의 경우 김씨라고 붙인 다음에 여기에는 이름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여러 가지야. 이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호, 그지? 그 다음에 관직 명칭, 그 다음에 다양한 호칭들이 들어갈 수 있죠. 자, 이름은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이름이에요. 호적에 오르는 이름. 그 이름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반의 경우에는 관직에 올라가게 되면 그제서야 부를 수 있는 이름이 그 이름이야. 주어진 이름. 그러면 자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 부르기 좋게 그냥 만든 이름이야. 즉, 우리 아들이 태어날 때 말똥이라는 이름을 주었어. 호적에 오른 이름이야. 근데 이 이름은 높이 올라가서 영의정, 좌의정 막 이렇게 삼정승까지 갈 건데, 그때 조정에서 불려질 이름을 친구들이 마구 불러서는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젊은이가 돼서 친구들하고 교류가 막 생기고 그러면 너희들끼리 부르는 이름을 만들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래서 그 친구들하고 주로 부르는 이름이고, 호는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하여간 뭔가 어떤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 갖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호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관직은 또 다양한 이름들이 있지. 관직은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주 보게 되는 건 뭐냐면, 관직에서 자주 보게 되는 거는 한림학사. 이게 진짜 잘 나오더라고. 그래서 김학사, 김한림 이렇게 쓰죠. 이름이 아니다. 이건 관직이다. 젊은이들의 관직이야, 보통. 젊은이들 시험 보고 나서 보통 초반에 갖게 되는 관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림학사, 한림이라고 하기도 하고 학사라고 하기도 하고 함께 붙여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좀 올라가면, 나이가 들면서 올라갔을 때 정승, 그치, 재상 이런 것들이, 김정승 이런 게 나오게 되면, 보통 김학사 나오고 김정승 나오면 한 가족이면서 정승이 아버지고 김학사는 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이런 식으로 눈치를 때려잡는 거야. 뭔 말이겠지? 호칭으로는 남자 같은 경우에 주로 뭐가 붙어요? 생. 젊은 남자를 부를 때 생. 그래서 이생, 규장전 이런 것처럼 이생, 김생, 박생. 서로 부를 때 공 이런 것도 많이 쓰죠. 김공. 어찌 이번에 무엇은 잘 되는가? 허허 이공.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서로 부를 때. 무슨 말이겠어? 이해됐지? 자, 여성의 경우에는 주의할 건 이름이나 자나 호 이런 게 없어요. 여성은 이런 거 안 하죠. 여성은 무슨 말이겠어? 이런 거 잘 안 붙여. 이름도 잘 안 써. 안 쓰고 무슨 씨, 그냥 예를 들어 우리 유명한 거 있잖아. 박씨 이런 거 나오지. 박씨. 내 말 이해돼서. 그 다음에 이름 말고 얘네 이름이나 이런 거 말고 관직이나 이런 건 띄어 쓴다. 띄어써서 한다. 주로. 근데 이걸 막 띄어 써야 되는데 막 붙여 쓰기 써서 나오는 출제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원칙은 그래. 원칙은 대부분은 관직 명칭 같은 경우에 띄어 썼으니까 뭔가 내가 잘 모르는 게 있는데 띄어 썼다 그러면 이건 이름이 아니라 관직이나 뭐 호칭이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여자는 이름을 잘 밝히지 않고 박씨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부인, 박부인. 그죠? 젊은이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소저, 김소저 이런 말 붙지. 소저라는 건 우리 지금 현대로 치면 아가씨, 김씨 아가씨 정도. 뭐만 알겠지? 이런 식으로 붙는다. 됐죠? 자, 그러면 작품을 보면서 각각 뭐가 붙었는지를 매번 주의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자주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게 될 거야. 그러면 관계를 정리하기 쉽고,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성씨라는 거야. 성씨가 계속 똑같으면 한 인물이거나 적어도 가족이다. 무슨 말이겠지? 등장인물이 10명인데 10명 중에 한 3명은 성씨가 같아. 그럼 가족인 거야. 무슨 말이겠어? 아니면 한 사람이거나. 이해됐지? 가끔 가다가 동일 인물인데 이렇게 뭔가 바뀌니까 2명이 등장했는데 5명이 등장했다고 읽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가 이런 거야. 성을 잘 걸어, 성을. 내 말 이해됐지? 그 다음에는 중요한 포인트는 인물관계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과거의 어려운 말, 그치? 뭐 고어, 옛날 말, 이게 문제가 될 텐데, 요거는 모르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버려. 아는 말만 가지고 읽어. 모르는 말은 버려. 근데 문맥적으로 얘가 있어야 자연스러운 뭐로 하시면 돼? 그냥 거시기로 바꿔. 이해됐지? 거시기란 말로 바꾸면 돼, 그냥.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이고, 일단은 얘도 마찬가지 보기를 한번 봅시다. 고전이기 때문에 작품 자체 보기가 들어있기보단 일반적인 보기가 나오기 쉬운데, 지금 세 번째 문제 보니까 희한한 보기가 나왔지. 그림이 나와서 오호, 이거 봐야 되겠다. 저고리라고 되어 있고, 저고리와 저고리의 이동 경로를 도식화했다 그랬어요. 아하, 그렇다면 뭐야? 아하, 이 작품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를 딱 준 거야. 별당이라는 공간, 항상 우리가 서사문학이나 모든 문학을 정리할 때 공간, 장소, 그 다음에 시간이라는 걸 체크하면서 읽었었잖아. 이해되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별당 다음에 어디? 정부인인가? 정부인의 방. 부인 나오지? 정부인의 방. 공간 이동.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대감에 거쳐. 대감에 거쳐. 이런 식으로 장소가 이동하면서 뭐가 이동한다? 저고리가 이동하면서 뭔가 이 녀석은 사물이면서 갈등 요소임에 틀림이 없어. 갈등 요소이고 뭔가 실마리이기 때문에 얘를 물었을 거야. 그 다음에 공간의 의미. 그렇다면 이 공간은 당연히 뭐야? 장면의 전환이야.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저고리 따라다니면서 아하, 요 공간, 요 공간, 요 공간 정리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정부인의 방이라는 건 부인의 방인 거고, 대감의 거처는 대감의 거처인데, 일반적으로 부인들은 정실 부인, 퍼스트, 첫 번째 아내의 경우에는 안방에 주로 거주하시고, 주로 안방에 많이 있어. 안방, 퍼스트는 안방에 있다. 그 다음에 대감은 보통 사랑방에 있는 경우가 많고, 사랑방은 그래서 남성의 공간이고, 안방은 여성의 공간이야. 별당은 뭐야? 주로 누가 있어? 아씨란 말 들어봤지? 별당 아씨. 딸이거나 혹은 새로 들어온 며느리. 무슨 말이지? 젊은 여자가 주로 있는 공간. 이해됐지? 이 공간의 대강의 의미도 이렇게 알아두면 편하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첫 번째 보기였으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보니까, 네 번째 문제 보니까 설랑자전은 제목이 설랑자전이구나. 그렇다면 뭐야? 오호, 설낭자. 이거 여성을 지칭하는 거 알지? 이해되지? 아시면 되겠고. 그래서 항상 이름이 나오는 게 흔치 않은 일이야. 고전소설에서 여성 주인공이 등장하고 여성 주인공이 제목으로 등장할 때 이름이 나오는 일은 흔치 않아. 박시전, 설랑자전 이렇게. 예를 들어서 홍계월전 이런 작품은 계월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잖아. 그거 되게 독특한 거야. 무슨 말이겠어? 여성이 이름을 드러냈다는 건 되게 독특한 거지. 그 박시전 같은 경우는 싸워도 어디서 싸웠어? 박시전은 자기 집에서 싸우지, 장수가 되거나 관리가 되지 못해. 등용되지 않는다고, 여성이라서. 그래서 집구석에 있다가 용골대가 딱 오니까 와가지고 야, 이 나쁜 놈아 하고 막 도술 부려서 막 작살낸단 말이야. 무슨 말이겠어? 싸워도 걔네들이 와야 싸우지, 내가 뜨그득 가서 야, 이 나쁜 놈도 오랑캐야 이렇게 안 해, 여자가. 근데 홍계월전 같은 경우, 홍계월전 언젠가 만나게 될 거야. 유명한 작품이니까 출제됐었고, 홍계월전 같은 경우에는 계월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 얘는 당연히 뭐야? 얘가 되게 센 거야. 그래서 얘는 남장을 하고 원수의 직책까지 올라간다. 아하, 이거 알아야 되겠다, 참. 한림학사 정승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원수. 이러고 있다가 전쟁 나면 원수대. 우두머리 군 통수권자가 되는 거지. 이해됐지? 원수가 돼서 싸우게 되고, 홍계월전이 원수까지 올라갑니다. 오케이. 그리고 자기 남편이 자기 밑에 있었고, 나중에 남편이 될 사람이 밑에 있었고, 남편 결혼하고 난 다음에 걔가 내가 아내한테 이런 젠장, 내가 그래도 남편인데 말이야, 내 상관이라고 말이야, 기분 나빠 이랬다가 작살나는 스토리. 콘줄이 나지. 그 첩하고 막 놀다가 첩이 까부니까 홍계월이 가다가 첩이 딱 쳐다보고 인사 안 해. 야, 일로 와. 그래 모가지 확 패버려요. 장수니까 이 사람은. 무슨 말이겠어? 군율로 너를 모가지 싹 빼버려.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남편이 어디 아녀자가 말이야, 시기 질투하고 말이야. 근데 아무 소용이 없었지. 자, 그래서 얘는 굉장히 강력한 주인공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계월이란 이름까지 등장하지 않았나 싶어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봅니다. 설랑자전 됐고,
고전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선과 악의 대립구도 뻔하지? 권선징악 오케이. 이 작품에서 선과 악의 대립은 한 가정에 속한 기존 인물들이 가정에 편입되려는 인물을 배척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아하, 인물 정리의 방법을 줬어. 설랑자는 편입되려는 인물일 것 같고, 그치? 이와 대립되는, 자, 이것도 데칼코마니네. 대립되는, 편입되고자 하는 인물들을 배척하는 인물. 됐죠? 가정에 속한 기존 인물. 에서 얘가 선이 되고 얘가 악이 되는, 그치? 그래서 얘를 응징하고 얘가 제자리를 찾는 그런 스토리네. 가정소설이에요. 가정에서 일어난 일. 이런 과정에서 외부의 조력자는 따단, 자, 조력자가 등장한다는 거야. 조력자는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거 자주 등장하죠. 사건의 내용을 간파하고 주인공이 제시한 결정적 단서를 활용해. 아하, 단서를 활용한다 그랬는데 보나마나 얘겠네 뭐. 저고리겠네 뭐. 됐지? 자, 단서를 활용해서 얘를 도와준다. 됐지? 조력자가 등장한다. 그럼 우린 뭐 해야 돼? 편나누기 하면 돼. 편나누기. 얘가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얘가 고모예요? 이모예요? 필요 없어. 그거 묻진 않을 거 아니야. 우린 여기서 이제 뭐 하는 거야? 봐봐. 우리가 6월 모평에서 본 작품도 마찬가지였잖아. 인물이 많이 등장해도 우린 뭐만 하면 돼? 선과 악, 편나누기만 잘하면 되거든. 여기도 마찬가지. 편나누기. 설랑자 편과 기존 인물 편, 악의 편과 선의 편으로 나누면 돼. 이해됐지? 배척하는 인물과 배척당하는 인물로 나눠서 읽으시면 끝. 자,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들어갑시다. 자, 첫 번째 단락부터. 자, 윤백이 즉시 일어나서 따단. 자, 첫 번째 인물 잡았어. 윤백. 일단 설씨가 아닌 것으로 보아서, 그치? 그 다음에 얘가 딱 붙여쓰고 윤백이 이름인가 봐. 그치? 붙여쓴 거 이름인가 봐. 그치? 그 윤씨 가문의 누군가가 되는 모양이지? 즉시 일어나서 별당으로도, 아하! 네모 간치고 별당으로 가서, 별당에 가서 공간 나왔고요. 첫 번째 공간 나왔고요. 별당으로 가서 창문을 두드리고 호통을 쳤다. 이놈, 이서방아, 이씨 띄어쓰고 서방 했으니까 이거 호칭이지. 서방은 다 알잖아, 남편. 이씨 남편아, 내가 여기 왔느니라. 연분이 이미 맺어졌고 나라의 법이 삼엄한데 혼인은 무엇이냐? 두둥. 자, 윤백이 대사 나왔잖아. 대사에는 항상 내가 뭐라 그랬어? 포인트 하나, 얘기하고자 하는 바 핵심 뭔지 딱 정하고 그 근거 딱 정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지? 혼인이 무엇이냐? 갈등 요소가 드러났지? 혼인을 하다니 이런 나쁜 놈, 이런 얘기지. 이미 인연이 있는데 근거는 뭐였어? 내가 왔다. 연분이 이미 맺어졌는데, 연분이 이미 맺어졌는데, 아하, 뭔 소린지 알겠지? 그러니까 윤백이가, 야, 짝이 원래 있었어. 근데 혼인을 하다니 이런 나쁜 놈. 누구한테? 윤백이가 누구한테? 별당에서 이서방한테. 자, 성 잡는 거야. 이서방. 그럼 이씨 가문의 누군가. 됐지? 자, 잡았어. 자, 그 다음 윤백이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들어서 병풍을 들이치고 저고리를 따단. 저고리 있지? 별당의 저고리네. 윤백이가 저고리를 들고. 저고리, 중요한 포인트. 저고리 여기 있었어. 저고리를 들고 거침없이 뛰어나가니 이서방 거동보소. 원앙금 비취침에. 원앙금 비취침이라는 건 그냥 이부자리. 그러니까 이 결혼했으니까 원앙이 뭐의 상징이야? 금실 좋은 부부의 상징이란 말이야. 그래서 결혼할 땐 뭐야? 원앙금침이란 말 자주 나와. 원앙금침. 원앙을 수놓은 이부자리 이런 거 나온다고. 이거 나오면 뭐야? 아하, 둘이 결혼했구나. 남녀가 짝을 이루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것을 물리치고 단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목을 물리치고 단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 필요 없지. 근데 선생님, 저 원앙금이나 비취침이나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럼 뭐야? 버리라 그랬잖아. 이서방을 보시오. 띠딩띵띵띵. 사람의 이목을 물리치고 단잠을 자고 자고 있었는데 끝. 무슨 말이겠어? 많은 어떤 표현들, 고전적인 표현들, 옛 말들 잘 모르겠으면 그냥 버려. 그리고 중요한 서술만 잡아. 뭐해? 이서방이 자고 있었는데 띵 끝. 뇌성정력 같은 소리에 누가 소리 질렀는데 윤백이가 정신이 산란하여 경황이 없이 일어나더니 띠딩. 자, 얘 심리 뭐야? 얘는 이서방이 얘가 야, 연분이 이미 있는데 어디 혼인이야? 그랬더니 얘가 경황이 없어. 당황하여 심리 상태가 드러났고, 경황이 없어 당황하여 대감의 방에 뛰어들어가서 창왕이 아뢰기를 따단. 자, 이서방이 어디로 갔어? 엄마? 바로 대감의 방이네.
대감의 방에 들어가서 대감 거처가 나왔는데 여기 있었잖아 보기에. 근데 얘는 별당은 첫 번째 장소이기 때문에 네모 박스를 해줬잖아. 근데 대감의 방은 네모 박스가 없네요. 그렇지. 그럼 이 대감의 방은 마지막 대감의 방은 아닌가 봐. 눈치 까야지. 빨리 눈치 까야지. 됐어. 눈치 깠지. 자, 대감의 방으로 가서 그 방은 아닌 대감의 방. 창왕이 아뢰기를 아버님, 아버지구나 이 사람이. 잠을 깨웠고 당연히 이 아버지도 당연히 뭘까? 이씨일 거야. 당연하지. 이씨 나오면 얘 아버지라는 거 알고. 깨옵소서. 밤중에 큰 변이 났으니 잠을 깨옵소서. 어서 다들 잠을 깨옵소서. 아버님께서는 무슨 일로 음행이 있는 신부를 찾으라고 이곳까지 오셨나이까? 따단. 자, 중요한 포인트가 뭐야? 이서방이 한 말 중에 음행의 신부, 음란한 행위를 하는 신부를 찾아오셨다는 겁니까? 원망하는 거네. 오셨나이까? 라하니. 대감이 크게 놀라. 대감 놀라. 하인들을 불러 모으되 분기가 치밀어서 어찌할 줄 몰랐다. 설진사 또한 따단. 자, 등장 누구야? 자, 대감이 어떻게 했다고? 분한 기운을 잊을 수가 없었다. 됐지? 화났다. 됐지? 그러다가 누가 나왔냐면 설진사가 나왔어. 어허. 자, 설진사 나왔어요. 진사라는 것은 우리가 생원이나 혹은 진사 많이 나와. 그러면 이건 보통 진사과, 생원시라 그래서 시험이야. 과거 시험. 1단계 시험. 오케이? 1단계 시험. 요거 한다고 바로 벼슬을 주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봐서 통과를 해야 공부 좀 하는 자식이구만. 근데 요거만 보고 벼슬길로 가는 과거 시험을 2차를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 왜? 고향에서 선산을 지켜야 된다. 하지만 내가 찌그린 아니야. 나 공부 좀 하는 놈이야. 해서 이거 한번 보고서 나 진사과에 합격할 수, 생원시에 합격할 수 하는 거야. 무슨 말이겠지? 그래서 설진사, 설생원, 김진사, 김생원 이거 많이 나와. 그러니까 그냥 이건 그냥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의 호칭이거나 나이 좀 있는 사람들을 그냥 붙여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으로 치면 김 선생, 김 사장님, 우리가 흔히 하는 거 무슨 말이겠어? 김씨 아저씨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거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뭐야? 설씨지, 설씨. 주인공 아버지네. 됐지? 그거만 가르면 끝나는 거야. 설진사 됐고 어찌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서 석자짜리 칼을 손에 들고 별당으로 달려가. 따단. 자, 뭐야? 칼을 들고 다시 어디로 가? 자, 장소 잡아야지. 별당으로 다시 갑니다. 됐지? 별당으로 다시 가서 뭐 하느냐? 설랑자에게 부르는. 이번엔 설랑자에게. 자, 식구들 다 정리됐어. 뭔 소린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쨌거나 가족관계하고 갈등 양상만 잘 정리하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이지? 어려운 거야, 이런 건. 앞부분에 줄거리도 없이 그냥 편나누기만 해놓고 던져줬으니까. 그치?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건 뭐야? 설랑자 주인공, 아버지, 이서방, 얘하고 뭔가 관계 있음. 신부니까. 얘가 신부일 거 아니야. 음행한 신부. 그 다음에 이서방이고, 대감, 이 사람은 이 누구겠지 또. 이해됐지? 그 관계만 정리하면 돼. 이해됐지?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된다, 머릿속으로. 자, 너와 내가 한 집에서 20년을 살았더니 너의 행실이 흠잡을 데가 없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너는 바른 대로 아뢰어라. 너와 내가 한 목숨으로 죽기 두려우나 이 병판은 뜨든. 자, 정리됐지? 이 사람 누구야? 이병판. 높은 사람이네. 병조판서. 됐지? 이병판. 끝났지? 이병판 끝났지? 자, 그러면 자, 세도가 제일인지라 취재하지 못할 것이 없다. 죄를 물을 수 없는 것이 없다. 무사하지 못할 것이 죽어도 무슨 일인지 알고나 죽고 싶다. 죄를 모르고 일이 죽으면 오죽하겠느냐. 바른 대로 아뢰어라. 칼 들고 간 거 왜 들고 간 거야? 딸을 위협하려고 그런 거지. 칼을 들고 야! 죽어! 너 뭔 짓 했어? 너 착한 애잖아. 왜 그래? 저 이병판이 우리 부녀를 죽일 수도 있어 임마. 죽을 땐 죽더라도 뭔 일인지 얘기나 해. 그 칼 들고 간 거야. 그치? 근데 딸을 어떻게 위협하려고 간 건지, 이 새끼가 뛰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간 건지, 내막이 없으니까 알 수 없으나 설마 딸을 죽이려고 하겠어? 자, 근데 하여간 그런 위기감을 더 고조하기 위해서 칼 들고 간 것으로 보여준 것 같고, 어쨌거나 설진사가 말한 게 뭔지 알았지? 핵심 뭐라는 거야? 사실을 말해라. 끝. 설랑자가 말합니다. 거동보소. 번개 같은 두 눈을 뜨더니 배곡 같은 손을 들어서 구슬 같은 눈물을 닦고 단호히 말했다. 딱 포인트 뭐야? 단호하다. 우리가 예측키로 얘가 잘못했을 리는 없잖아. 주인공인데. 그렇지? 그러면 설랑자가 여기 어디로 편입되는 사람이잖아. 어느 집으로 편입되는 거야? 이씨 집안으로.
이병판넷. 자, 이제 스토리가 정리된 거야. 됐어? 보기를 받고 편가르기 하니까 스토리가 정리됐지. 저고리 가지고 뭔가 하는 것 같고. 됐지? 자, 참으면 돼. 조금씩 참으면 돼. 자, 단호히 말했다. 그래놓고 이제 우리는 A 부분에 대해서 서술상의 특징 가지고 문제 풀면 돼요. A 부분 바로 문제 풀기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내가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뭘 보여줬냐면 인물 나올 때마다 잡고 대사 포인트 잡고 심리 포인트 잡아라 이거 한 거고, 그치? 그걸 잡고 밑줄을 긋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건 뭐냐면 윤백이라는 녀석이가 뭐라고 시부림으로써 양쪽으로 팀이 갈라진 거야. 그치? 이쪽엔 이씨 집안의 서방과 그의 아버지 이병판, 병조판서가 있었고, 이쪽에 뭐야? 설씨 집안의 설랑자와, 그치? 설랑자와 그 다음에 설진사가 등장하게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윤백은 저고리를 갖고 튀면서 뭐라고 한 거야? 음행을 얘기한 거지. 짝이 이미 있는데 네가 결혼했어.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됐지? 이게 끝이야. 갈등 양상이 그냥 끝난 거야. 이해됐지? 편가르기가 끝났어. 여기서 편가르기 끝났어. 지금 이쪽에서는 이상하다 한 거고, 여기는 뭐야? 밝히자 이렇게 된 거지. 요렇게 관계가 정립이 되면 끝난다는 거야. 근데 이 관계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뭐 한다고? 인물 잡고 심리, 인물 잡고 심리. 무슨 말인지 알지? 설랑자 의연하게. 설랑자는 제일 중요한 게 단호하게. 됐지? 설진사는 뭐라 그랬어? 어찌된 일인지 알 수가 없어. 알 수 없어 당황하여. 이렇게 되는 거지. 이서방도 당황하여 병판도 빡쳐서 이거지 뭐. 분기탱천하여. 당황, 뭐 이거. 됐어? 자, 이런 식으로만 툭툭 밑줄 그으면서 정리하고 사건의 핵심적 갈등만 딱 잡으면 장면이 그대로 정리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A 부분에 대한 문제를 푸는 거예요. A 부분을 읽자마자 문제 푸는 거예요. 자, A 부분. 자, 설랑자가 단호히가 말합니다. 소녀는 이 일에 무지하옵니다. 뜨댕 포인트. 당연하지. 하늘이 아시고 귀신이 아옵니다. 오늘 이 지경에 떨어진 것은 어찌된 일인지 소녀는 알지 못합니다. 어찌 죽기를 주저하리옵까. 자, 이 자리에서 죽사오면 죽어도 억울한 원혼이 되어 황천 구원. 황천이나 구원이나 똑같아. 죽으니 영혼이 가는 곳이야. 황천만 알아도 되지. 황천에 보내준다. 황천 같다. 라는 말 알잖아. 됐지? 갈 곳이 없습니다. 자, 포인트. 설랑자의 말의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제일 큰 건 뭐야? 죄가 없음. 내가 모르는 일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그 다음에 하늘과 귀신이 압니다. 명백합니다. 됐지? 나는 무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억울하다.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야? 원한 맺힌 혼이 어디로 갈까요? 원한 맺힌 혼이 갈 곳이 있을까요? 이거지. 포인트 다 끝났어? 자, 그럼 바로 A에 대한 문제 봅니다. 선택지. 자, 두 번째 문제. 이미 일어난 일을 언급하며 상대방을 비난하고, 아버지 비난 아니잖아. 땡. 역사적 사실을 제시했어? 뭔 소리야? 땡. 슬픔은 슬프겠지만. 자, 과장된 표현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존경. 왜 갑자기 존경? 아버지 왜 존경? 말도 안 되지? 땡. 자, 그 다음에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자신의 억울함. 오, 맞지? 극단적 상황이란 게 뭐야?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건 극단적 상황. 저는 죄가 없어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요. 귀신이 알아요. 이거 뭐야? 억울함. 다 됐지? 포인트 됐지? 자, 4번 선택지 맞고. 5번. 초월적인 존재를 언급. 그렇지. 하늘이나 귀신은 초월적인 존재 돼요. 이거 초월적인 존재는 됩니다. 초월적인 존재를 언급하여. 원통을 드러냈다. 원통. 억울이나 원통이나 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 거야? 지금 4번하고 5번 선택지. 4번하고 5번 선택지 A에 대한 설명으로는 둘 다 맞다. 끝.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지? 자, 항상 뭐야? 뭔가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을 결정할 때는 먼저 하나부터 결정하라고. 뭔 말 알겠어? 두 가지 동시에 보면서 하지 말고 하나부터 결정하자. 그럼 깔끔하게 두 개 다 끝났잖아. 그럼 이제 B를 1, 2, 3 필요 없고 완벽한 이상한 녀석들 찐따들이었잖아. 다 버렸어. 그럼 뭐 하는 거야? 이제 B 가지고 나머지 이 4번하고 5번만 딱 정리해보면 답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B 가지고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장면으로 한번 가봅시다. A 끝났고.
통곡을 그치지 않았다. 설진사가 그 거동을 보니 차마 더 추궁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돌아와서는 사랑이라는 거 내가 아까 얘기했지. 남자의 공간이라고 그랬잖아. 남자의 공간. 자, 그래서 남자의 공간이라고 했다. 사랑이라는 건 남자의 공간으로 돌아와서 자, 아버지의 공간이 아닌 설진사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자, 굶어 죽기만 기다렸다. 죽음을 맞이하려고 기다렸다. 이병판 대감과 이도령은 창황한 중에 장안으로 돌아가는데 띠딩. 자, 이게 어디서 있었냐면 지금 자, 어디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면 별당에 쳐들어왔다가 그치? 대감의 처소로 갔다가 다시 별당으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어. 이 대감의 처소라는 건 어디 누구의 처소였냐면 이병판의 처소였어. 그러다가 여기 무슨 말이 나오냐면 장소이동을 잘 보시면 야네들이 이서방과 이병판이 뭐라 그랬어요? 장안으로 돌아갔다라고 돼 있지. 장안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장안. 아하, 스토리가 장안이라고 나오면 중국의 수도라고 생각하면 돼. 중국의 수도. 우리나라가 미국에 가서 미국의 서울이 어디예요? 이렇게 묻잖아. 미국인이 와서 미국의 수도가 어디요? 워싱턴? 그러면 한국에 와서 뭐라 그래요? 한국 워싱턴이 어디예요? 이렇게 묻는 것처럼. 오케이. 거의 고유명사처럼 장안을 수도라고 생각하면 돼. 서울이라고 생각하면 돼. 서울. 이 말이 나오면 그냥 어느 나라의 서울이야. 수도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자, 장안으로 돌아갔는데 노하고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이도령 어때? 이서방이나 이도령이랑 똑같지. 근데 이 서방을 도령으로 바꾼 건 뭐야? 결혼이 뭔가 어그러진 것 같지. 이해됐지? 그래서 이도령을 바꾼 듯. 자, 이도령이 부친께 나아가더니 소자는 강산 구경을 하고 돌아오겠나이다 하고서 뭐야? 힐링하러 떠나는 거야. 얘는. 됐지? 라고 떠나갔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혼례를 치른 거야. 혼례를. 알겠어? 혼례를 치르는데 어디 가서 하는 거야? 처갓집에 가는 거지. 처갓집에. 그러니까 설진산의 설랑잔의 집에 가서 별당에 결혼식을 하고 별당에 이렇게 딱 들어앉았는데 갑자기 이상한 놈이 튀어와가지고 네가 왜 결혼해? 내 짝인데 하고서 갑자기 저고리 들고 튄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시다. 자, 다음. 그래서 이제 결혼을 다 파하고 그냥 저 장안으로 돌아가고 이도령은 심리적 스트레스,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강산 구경한다고 떠난 거야. 정부인과 황부인이 새로운 인물 등장했다. 정부인, 황부인. 황씨 부인과 정씨 부인인 거야. 자,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궁금해하지 마. 우린 뭐 하는 거지? 편가르기. 밤낮 모여 앉아서 윤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차에 윤백이랑 한 팀이네. 한 팀이야. 이쪽이 한 팀이야. 윤백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고리를 내놓았다. 두 부인이 크게 기뻐하면서 천금의 상을 주고는 그 저고리를 꼭꼭 싸서 농 안에다 숨겨놓고 대감이 돌아오길 기다렸다. 뜨든 대감은 누굴 기다리겠어? 장안으로 돌아가는 이서방의 아버지 이병판을 기다리겠지. 이서방은 집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갔고? 자연을 구경하러 떠났고 힐링하러 떠났고. 오케이? 장면 잡았지? 자, 그러면 얘네들이 뭐야? 윤백이 저고리를 가지고 튄 것에 대해서 기쁨, 정서 나왔잖아. 기쁨. 아하! 그렇다면 얘네들이 뭐야? 이 인물들이 바로 악이 되는 거지. 됐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야? 중간에 있는 거고 야네들이 뭐야? 선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대립이 이루어지는 스토리구만. 그렇다면 편입자, 기존 권력, 기존에 속해 있던 사람들. 됐지? 정리가 끝났어. 인물관계 끝났어. 자, 설랑자는 누명을 벗기 위해서 당연하지. 누명을 벗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간다. 그곳에서 설랑자는 장안으로 김동지 며느리를 데리고 가야만 누명을 벗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김동지 며느리 함께 장안으로 간다. 자, 포인트가 된 거야. 자, 다음 장면 어떻게 된 거야? 설랑자하고 누가 함께 간다? 바로 김동지 며느리. 기니까 김동지라고 하자. 김동지 며느리가 갑니다. 그렇다면 김동지 며느리는 뭔지 알지? 김동지 며느리 뭔지 알지? 바로 조력자. 이 사람이 이 소설에서 아주 중심적인 인물이에요. 여자인데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힘도 세고. 오케이? 자, 예지 능력 막 이런 거죠. 뭔가를 판단을 잘하는. 자, 하얀들 거늘 김동지 며느리가 정부인에 있는 방으로 따단. 자,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알지? 자, 얘네 둘이 정부인, 여기 왔네, 여기. 맞지? 정부인의 방. 앞에 별당이 하나의 포인트였잖아. 보기에서.
두 번째 정부인의 방해 두 번째 포인트지. 여기로 뭐가 이동해서 저고리 이동했잖아. 저고리 여기 와 있어. 저고리 여기 와 있어. 감춰뒀어. 저고리. 자, 됐습니다. 정부인의 방. 한 달을 뛰어들어가서 선량자의 저고리를 감춰두었던 장을 대번에 끌어내려야 했다. 정부인과 황부인이 놀라서 그렇겠지. 내가 어떤 년에게 이 방에 들어와서 장롱을 도적질하느냐. 그 죄가 죄사 무석이로다. 죄사 무석. 뭔 말인지 알게 뭐야. 죄다. 그런 얘기겠지. 근데 죄사, 죄를 지어 죽어도 애석함이 없을 지경이로구나. 이런 얘기지. 호통을 치면서 한사하고, 한사는 또 뭐야? 죽음을 무릅쓴다는 얘기인데 이런 말들을 열심히 공부할 필요는 없어. 얘는 반드시 주석을 주게 돼 있어. 알겠지? 주석을 안 주면 어떻게 돼? 우린 버리면 돼. 호통을 치면서 달려들었으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달려들었으나 김동지 며느리가 그 붙잡은 손을 뿌리치고 따라온 하인들을 또한 가로막았다. 끝내 김동지 며느리가 장롱을 든 채 밖으로 뛰어나와서 한 주먹으로 장롱을 내때려 부수고 저고리를 찾아냈다. 오이구야 힘세. 김동지 며느리가 그것을 손에 높이 들고 소리쳤다. 작은 색시 이것 보. 작은 색시가 잃어버렸던 저고리가 여기 있어. 작은 색시 누굴까? 선량자같이 같이 됐지? 그래서 김동지가 뭐 했다는 거야? 감춰둔 저고리를 찾음. 단서를 찾음. 이렇게 된 거지. 보기가 그냥 정리되는 거지 뭐. 떠서요. 자, 김동지 며느리가 대감의 거처로 갑니다. 이구나. 정부인이 호통을 치면서 꾸짖으면서 말하기를 더러운 년이 저고리가 어찌 내게 있단 말이냐. 대감께 이를 것이다. 그랬더니 김동지가 그래 하더니 저고리를 들고 대감의 거처. 따단. 자, 마지막. 됐지? 대감 거처. 여기서의 대감의 거처라는 곳은 당연히 누구의 거처였던 거야? 이씨야 설씨야? 이씨야 설씨야? 자, 이렇게 넘어오고 있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넘어왔어. 이건 당연히 이씨가 되겠지. 이씨. 이씨네 대감 거처. 이병판. 저 가가지고 대감 거처로 가서 펼쳐놓고 고하기를 우리 작은 색시가 선량자가 첫날 밤에 잃었다. 첫날 밤 알아. 저고리가 어찌하여 정부인의 거처의 방에 장롱 안에 있사오니까 괴한 일이옵니다. 정부인이 이것이 자기 저고리라고 하니 정부인이 선량자를 불러 저고리의 사연을 들어보시옵소서. 또돈. 자, 뭐야? 저고리 이상하지 않니? 이거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 그렇지? 그 다음에 포인트 뭐야? 사연을 들어봐라. 정부인과 둘의 사연을 들어서 판단해라. 판단하시오. 이런 얘기지. 판단하시오. 포인트. 자, 그러면 B에 대한, 이 부분이 이제 B니까, B에 대한 문제 풀면 돼요. 선택지 2개 남았어. 2개 남은 거 그냥 해결해보면 돼. 자, 보세요. 4번 선택지, 두 번째 문제 4번 선택지. B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진실을 밝혀. 그렇지. 이상의 둘의 사연을 들어서 판단합시다. 오케이, 맞네. 자, 5번 보시니까. B에서는 상대방의 자신과의 친분을 상기시켜서 자신의 애통은 뭔 소리야? 친분이 왜 나와? 땡. 됐지? 완벽하지? 자, 그 다음에 대감의 거처까지 왔고, 이제 세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 다 좀만 있으면 다 풀 수 있어요. 이제 끝나갑니다. 자, 그 다음. 대감이 듣고 과연 괴이하다 여기고 먼저 정부인을 불러들였어요. 저고리에 대해 말해봐라. 저고리 품막이를 길이 한치였고 소매와 진동은 이러저러 합니다. 뭐 알 거 없고 우리는. 자, 대감 그 정보를 얘기해 주세요. 내 거예요, 그거. 그 작은 색시 저 선량자 거 아니에요. 자, 뒤이어 김동지 며느리가 선량자를 불렀다. 이 저고리에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누명을 쓴 것, 결백함 증명할 길이 있사오니 정신을 차리고 단단히 말하시라. 단디 말해라. 누가? 김동지 며느리가 선량자에게. 똑바로 말해야 너 죽을 수도 있어. 그랬더니 선량자가 일어나서 팔자 아미라는 말을 알아두면 좋다. 아미. 자주 나오니까 아미는 이마, 맞박, 이마. 자, 이마를 숙이면서 가는 목소리로 옥구슬을 구르듯한 소리로 대답하였다. 주인공이니까 예쁜 목소리지. 영남 여자의 옷은 별다른 것이 없사옵니다. 자기가 사는 지역인가 봐. 그러나 소녀가 7살에 이 저고리를 지었을 때 소녀의 어머니께서 기특하다 여겨서 저고리 안에 붉은 실로 서른설이라고 소녀의 아명을 적어 넣으셨습니다. 그것을 보면 모두 알 것이옵니다. 됐지. 단서가 됐네. 됐지? 자, 그러면 보나마나 있겠지 뭐. 김동지 며느리가 그 말을 저고리를 안에 뜯어보니 정말로 붉은 실로 서른설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대감이 크게 분노, 만면을 잡아 하옥하고 즉시 선량자를 행례한다는 얘기는 예식을 행하여 다시 결혼해야지 뭐. 됐지? 죄를 누명을 벗었으니까. 대감이 이로써 거처하게 하였다. 그 다음에 대감이 이로써 정부인의 간사함을 알았으나 어찌하여 일이 그리 됐는지 몰랐다. 대감이 정부인과 황부를 모두 잡아들여서 자백을 받고자 물었다. 너희들이 무슨 일로 내 아들을 시기하여 이 집을 망하게 하려 하였느냐? 그리고 너희가 살기를 바랐느냐? 이 불측한 일은 어느 하인에게 시켜서 하였느냐? 우리는 알지.
알지? 뭐 윤씨 쓰잖아. 윤백이구만 이 새끼. 그러나 정부의 황부인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때 김동지 며느리가 대감 앞에 나서면서 그 하인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은 묻지 아니하다옵니다. 대감님 내 수청지기 윤백이라 하는 놈이옵니다. 정부인을 잡아 오라고 대감께서 분부할 때 그놈이 죽을 듯 겁을 내면서 얼굴색이 변했으니 그놈의 행동이 아무래도 수상하옵니다. 대감이 듣고는 그 말이 옳다 하고 윤백을 잡아서 줄이를 트는 거지 뭐. 올려 묶어놨다. 자, 잘 보세요. 처음에 딱 시작할 때는 오케이? 인물관계라든가 상황 자체가 앞부분에 줄거리가 없으니까 애매하다고. 그럴 때 우린 뭐한다? 보기에서 주었던 팀 나누기를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성씨를 잘 본다. 그래서 나누어 가는 것만 잘하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참고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딱 정리가 끝나. 그 과정에서 우린 계속 뭐한다? 누구는 어떤 심리, 누구는 어떤 심리. 따옴표 대사 있으면 뭐 정리하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이해됐어? 이해됐지? 그것만 잘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전소설 문학도 현대소설에 비해서 조금만 참으면 훨씬 쉬워. 문제도 쉽고. 이번에 6월 모평 봐도 그렇잖아. 연계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인물관계를 정리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전소설의 정답률이 훨씬 높아요. 무슨 말이겠어? 현대소설이나 고전 시가에보다는 고전소설이 훨씬 높다고.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하면 고전소설은 어느 순간에는 쉽게 할 수 있어. 잘 참으면 돼. 내가 주의하라고 한 거면 주의하고. 내 말 알아보겠냐? 이해됐지? 공부만 잘하시면 돼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다 해결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건 뭐냐 그랬어요? 내적 독백을 통해서 인물의 심리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고 그래서. 자, 내적 독백이 나온 것이 아니라 주로 대사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틀렸죠? 인물의 행동을 제시해서 상황의 긴박함을. 그렇지. 특히나 긴박함 우리가 쉽게 느꼈었던 건 아버지가 칼 들고 가는 장면. 그렇지. 그 다음에 윤백이가 뭐야? 뭘 들고 튀어가는 장면. 됐지? 또 이 김동지 뭐야? 막 막아서는데 장롱 딱 꺼내서 한 방에 빡 뽀개는 장면. 이런 것들 뭐야? 긴장감 느껴지지? 시간적 배경 묘사에 낭만적 분위. 아우 왜 낭만 웃기고 있어. 서술자를 교체. 아유 그런 거 없어. 고전에도 왜 서술자 교체하겠어. 그 다음에 꿈과 현실을 교체할 적에도 뭔 소리요. 비현실성. 됐지? 선택지들이 쉬워. 전부 다 쉬워. 자, 세 번째 문제 공간 이동 봅시다. 정부인과 항부인의 계략으로 저고리는 기역에서 니은으로 옮겨졌다. 맞는 얘기지. 윤백이 시켰으니까. 기역에서 도난당한 저고리로 인해 선랑자가 받은 오해는 디귿에서 해소되는데 맞지. 니은에서 디귿으로 저고리가 옮겨지는 이유는 이대감의 명령 때문이다. 아니지. 이건 뭐였어? 얘가 저고리를 찾아내고 정부인이 야 그거 내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웃기고 있네.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대감한테 내가 잃을 거야 그랬더니 그러지 뭐 하고 들고 갔단 말이지. 그 주체는 누구냐면 김동지야. 김동지가 들고 갔어. 정부인과 황부인이 숨겨두었던 저고리는 김동지 며느리에 발견됐다. 오케이. 정부인은 디귿에서 정부인은 니은에 있던 저고리가 자신의 것임을 증명하려고 뭐 몇지 아이면 뭡니다 이렇게 미리 다 치수 재놓은 거지. 딱 얘기했는데 이런 젠장. 거기에 수놓은 글씨가 있었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선랑자가 어머니와 추억을 말하는 모습에서 주인공의 경험이 사건의 해결의 결정적 단서. 그렇지. 명확하지. 그 글씨를 새겨주셨어요. 했으니까 설진사가 칼을 들고 선랑자에게 첫날 밤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추궁하는 모습에서 선과 악이 대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얘 뭐야? 자, 봐봐. 우리가 편 나누기 했잖아. 이쪽이 편이 나는 여기 한 편이요. 한 편이요. 근데 왜 선과 악이야? 이쪽이 선이고 여기가 악인데. 됐지? 자, 답이네. 이대감이 정부인을 하악하고 선랑자를 행례하는 모습에서 권선징악이라는 주제가 오케이 맞고, 며느리가 사건과 관련된 인물을 지목하는 모습에서 외부의 조력자 맞지, 사건을 간파하고 있었어 맞지, 정부인과 황부인이 윤백에게 시킨 일로 곤경에 처하는 선랑자의 모습에서 가정에 편입하려는 새로운 인물이 배척당하고 있으면 맞지, 기존의 인물이었지 이 사람들이. 됐지? 그래서 편입하려는 인물, 이 둘이 선랑자가 되는 거고, 그걸 막으려고 하는 인물, 외부인을 막으려는 기존 속한, 가정에 속한 기존 인물, 이쪽이 되는 거지. 황부인과 정부인. 그러면 이들이 왜 그런지 좀 애매하긴 한데, 전체적인 스토리를 보면,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스토리까지 보면, 이서방이 당연히 이병판의 아들이잖아. 근데 또 다른 아들들이 있어서 첫 번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셋째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트러보이, 그 며느리가 외모뿐만 아니라 대단한 며느리가 들어온다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야, 걔 들어오면 찌그리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위기감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야.
현실 속에서는 당연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지. 우리가 누가 형이 결혼했는데 형수가 내 아내가 예쁘고 뛰어난 것 같아서 시기 질투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계략을 해서 집에 못 들어오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지 않잖아, 현대에는. 근데 고전에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툼이 소설 속에. 현실 속에도 모르겠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스토리가. 하여간 그런 내용이다라고 내용인 거야. 그래서 좀 뭐지 이게? 싶을 텐데 그런 내용인 거야. 그 왜 우리가 접동접동 아우레비 접동 그 시 있잖아. 그 시에도 보면 진두강가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 스토리가 무슨 스토리였어. 의붓어머니 계모가 들어와서 남편의 딸, 새로운 남편의 딸이 좋은 집으로 시집가게 됐다라는 걸 시기하잖아. 내가 여잔데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 집에 내가 시집을 간 거야. 근데 딸이 생긴 거잖아. 딸이. 그치? 내 친딸이 아닌 딸이 생긴 거잖아. 근데 얘가 시집을 가는데 그 남편이 엄청 잘난 놈이야. 그걸 내가 질투해. 그래서 얘를 장에다 가두고 태워버렸다는 거잖아. 이해할 수 없지, 이게. 왜 얘를 질투하냐고. 얘는 가면 끝인데. 무슨 말이겠어? 그러니까 여성들이 고전 작품 속에서 이렇게 시기 질투의 어떤 원흉처럼 막 그려지고 있는 거야. 많은 작품 이야기 속에서. 뭐 말하겠어? 그럼 옛날엔 그랬을까? 아니, 그거보다는 그 여성들을 그렇게 어떤 약간 그런 대상으로 삼았었던, 오케이, 남존여비 사상에 길들여진, 그래서 악한 존재로서 여성을 등장시키는 그런 스토리가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대강 감 잡았지? 이런 연습을 많이 하시면 고전소설은 쉽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EBS 수능 특강에 있는 고전소설도 잘 읽어주셔야 되고요. 알겠지? 반복해서 읽어주시고 전체 줄거리도 읽어서 익숙하게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오늘